자, 단짠단짠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윤희는 단 음식과 짠 음식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춰서 먹는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윤희가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코스 요리를 시켰는데 음식이 차례대로 주어졌고 음식이 나오면 전에 나온 음식은 버리게 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테이블에는 계속 음식이 하나만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자, 각 음식의 맛은 정수 하나로 표현이 되는데 단 음식은 양수, 짠 음식은 음수로 표현하며 단짠의 강도는 절대값과 같다 라고 표현되는데요. 지금 여기 이 수열이 단맛이랑 짠맛인데 이 5는요 양수니까 단맛이고요. 그리고 이 단맛의 강도가 5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5는요 짠맛인데 그 맛의 정도가 5라는 얘기죠. 얘는 단맛이 6인 거고 0짜리는 뭐 아무것도 안 난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강도가 없는 거니까. 2는 양수, 그리고 양수니까 단맛, 그리고 마이너스 8은 음수니까 짠맛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윤희는 코스 요리에서 나오는 음식을 모두 먹거나 일부만 먹는데 다 먹어도 되고요. 일부만 먹어도 된대요. 자, 어떤 요리를 먹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이후 요리도 연속으로 계속 먹고 한 번 연속으로 먹는 걸 그만두면 식욕이 깨져서 다시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연속으로 한 번 쭉 먹고요. 그 전이나 그 후에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6, 0, 2, 마이너스 8 이렇게 먹을 수 있고 5, 마이너스 5 이렇게도 먹을 수 있는데 5, 마이너스 5 먹고 6 스킵하고 0을 먹고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속 부분 수열만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윤희가 느끼는 단맛의 합과 짠맛의 합을 일치하게 음식을 먹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단맛의 절대값의 합이랑 짠맛의 절대값의 합이 같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단맛은 양수고 짠맛은 음수니까 그냥 연속 부분 수열의 합이 0이 되도록 그렇게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5 이렇게 하면 합이 0이죠. 6, 0, 2, 마이너스 8 이렇게 해도 합이 0이에요. 0만 골라도 합이 0이고요. 다 먹어도 합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수열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냐. 그러니까 문제 스토리는 긴데 사실 그런 얘기죠. 연속 부분 수열들을 쭉 나열했을 때 그 중에서 합이 0인 게 몇 개 있냐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몇 가지 관찰부터 해야겠죠. 네, 문제를 봤으면 언제나 관찰이 최우선인데 연속 부분 수열의 합이 0이 되는 것들을 찾아라 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6, 0, 2, 마이너스 8 그럼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해볼 텐데 자, 여기서 나오는 연속 부분 수열이라고 하면요 5가 있고요. 그쵸? 5가 있고 5로 시작하는 애들 다 적어볼게요. 5 마이너스 5가 있어요. 그리고 5 마이너스 5, 6이 있고요. 5 마이너스 5, 6, 그 다음에 0이 있죠. 그리고 5 마이너스 5, 6, 0,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5, 6, 0, 2, 마이너스 8이 있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5로 시작하는 애들은요 여기서 5 지운 애들이 있을 거고요. 6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이제 여기서 요 마이너스 5까지 지운 애들 얘네들이 있을 거고 0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요 아래 3개 있겠죠. 2로 시작하는 건 2개 있을 거고 마이너스 8로 시작하는 거는 하나 있죠. 네, 여기 0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합이 0인 것들을 찾으래요. 일단 첫 번째로 완전 탐색이 가능한지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자, 각각의 수는 지금 1개부터 10만 개까지 주어질 수 있죠. 음식은. 그러면 이제 완전 탐색을 한다고 해보면 시작점을 정하겠죠. 자, 시작점 딱 정할 거예요. 0부터 n까지 가면서 시작점 정할 거고 그 다음에 끝점을 정하겠죠. 자, 여기부터 어디까지로 표현되는 연속 부분 수열이냐 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i부터 n까지 가면서 이제 뒤를 살펴보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떤 식이 되느냐 이제 0,0 그리고 0,1, 0,2, 0,3, 0,4, 0,5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간들이 다 나오겠죠. i랑 j로. 그럼 이제 이 구간 중에서 합이 0인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int sum 같은 거 구해놓고요. 0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sum에다가 매번 j를 더해줘요. 이러면 자, 처음에 i가 여기였다고 해볼게요. i가 여기였어요. 여기였으면은 sum이 0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j가 이걸 더해서 마이너스 5, 그 다음 이것까지 더해서 1, 이것까지 더해서 1, 요거 더해서 3, 요거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되겠죠. 이 과정상에서 만약에 sum이 0이 되면 이제 정답을 하나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int cnt는 0 이런 거 만들어 놔야겠죠.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올 거라는 건 보이죠. 네, 이게 완전 탐색인데 자, 다시 설명드리면
CNT에는 정답을 담을 거예요. 그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냐, 우리가 원하는 게 경우의 수죠. 그걸 담을 건데 우리는 분명 시작점이랑 끝점을 정해 놓는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시작점을 다 정해 놓고 시작점 끝점을 정해 놓고 요 모든 경우를 탐색하면 요 i랑 j가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을 할 거예요. 그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때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i가 딱 정해지는 순간, 그 시작점이 정해지는 순간 썸을 0으로 추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 정한 상태에서 j가 뒤로 가면서 구간을 점점 늘리죠. 이거 추가했다가 이거 추가했다가 이거 추가했다가 구간 늘릴 때마다 새로 추가되는 수를 여기 썸에다 더해주고, 죄송해요, 여기 array j죠. 네, 죄송합니다. j가 아니라 array j, 요 값을 더해주고 그 값이 0이 되는 순간 CNT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나올 텐데 문제는 그거죠. n 제한이 10만이고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는 b고 n제곱이라는 거죠. n제곱이고 10만이면요 대충 100억 번 정도의 연산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 100억 번이면은 어림잡아서 100초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초, 2초 정도의 시간 제한에는 이제 절대 안 돌아가는 그런 코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중 포문만 돌고 그 외에 뭔가 복잡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가 작아요. 그 상수가 작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b고 n제곱이라도 실제로 여기 생략된 게 있잖아요. 5n제곱이라든지 아니면 10n제곱, 100n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붙는 이 생략되는 수, 얘가 실제로 작으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은 시간 복잡도도 돌아갈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너무 안 될 것 같은 시간 복잡도죠. 네. 너무 안 돼요. 1초에 사실 1억 번 정도 연산을 한다라는 것도 이런 기준에서 나온 건데 여기 앞에 상수가 어지간히 붙더라도 1억 번 정도로 n제곱이 계산이 된다면 시간 안에 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정말 가벼운 연산만 딱 넣는다면 10억 번까지도 돌아갈 수도 있기는 해요. 10억 번까지도 연산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시간 복잡도 계산할 때 이 앞에 상수가 꽤 붙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보통 1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연산은 한 10억번까지 돌아가기는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물론 요게 지금 10억이 아니라 대충 계산해 봤을 때 한 100억 번은 돌기 때문에 이게 n제곱이 1억까지 가더라도 괜찮다 이런 얘기, 10억까지 가더라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봤자 지금 상황에서 아주 유의미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런 상황이지만 여하튼 지금 시간 복잡도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언급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n제곱으로 짰을 때는 시간 안에 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이 문제는 연속 부분 수열이라는 문제죠. 연속 부분 수열의 합을 다루는 문제예요. 자, 연속 부분 수열의 합을 다루는 문제에서 이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연속 부분 수열의 합을 다루는 문제에서는 누적합이 정말 아주 유용하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누적합 같은 거를요 이제 연속 부분 수열의 합을 다루는 문제가 딱 나왔다면 일단 누적합 배열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관찰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누적합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0, 5, 마이너스 5, 6, 0, 2, 마이너스 8. 지금 일부러 앞에다 0 하나를 붙여놨는데 자, 이 0의 역할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 아래다가 수열을 적을 건데 여기 뭐가 들어갈 거냐면 딱 여기 들어가는 값은요 이 둘의 합이고요. 여기 6의 아래 들어가는 값은요 여기의 합이에요. 그리고 이 2의 아래 들어있는 값은 여기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에부터 이 위치까지의 전체 합을 넣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5가 될 거고요. 여기는 0, 여기는 6, 여기는 6, 여기는 8, 그리고 여기는 0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6은 여기 전체 합이 6이라는 얘기고 여기 8은 여기 전체 합이 8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맨 앞에 0을 미리 넣어놨으니까 이제 여기는 무조건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제 요거 더하기 요걸로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들어있는 값은 여기의 합이죠.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값은 여기의 합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걸 더해주면 이제 여기의 합에다가 이걸 더하는 거니까 여기의 합이 나오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걸 해서 이걸 구하고요. 이거 더하기 이걸 해서 이걸 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누적합 배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누적합 배열은 b고 n에 구할 수 있는 배열이에요. 그리고 이 배열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 누적합이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간을 한번 볼게요. 이 구간의 합은요 잘 생각해보면 여기의 합에서 이거의 합을 뺀 거랑 똑같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 구간의 합이 나오겠죠.
여기 전체 합에서 이 구간의 합을 빼면 이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여기 8에서 0을 빼주면 여기 구간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 이 구간이 궁금하면요, 8에서 5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S부터 E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S인 거고 여기가 E인 거죠. S부터 E까지, S를 포함해서, S랑 E를 포함해서 S부터 E까지의 구간 합이 궁금하면요, 여기 E에 들어있는 누적합 값, 여기 있는 값을 보통 우리가 프리픽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프리픽스 2번에 있는 거에서 프리픽스 S-1번에 있는 걸 빼주면 이 구간에 있는 걸 구할 수 있게 돼요. S-1인 이유는요, S라고 해버리면은 이 S점 포함해가지고 빼버리기 때문에 그럼 안 되는 거죠. 이 앞에까지를 빼라는 의미예요. 0부터 E까지 해서 0부터 S-1까지를 빼면은 S부터 E까지가 나온다 라는 거죠. 이 누적합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합을 빠르게 구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좀 특수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배열에서 연속 부분수열의 합이 0인 걸 찾겠다 그랬어요. 그죠? 연속 부분수열의 합이 0인 걸 찾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였죠. 이게 지금 합이 0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0이에요. 근데 연속 부분수열의 합이 0인 곳의 특징을 알아보면요, 이 합이 0이라는 얘기는요, 이 합이 아까 뭐랑 동치라 그랬죠? 이거 빼기 이거라 그랬죠. 자, 요 합은요, 지금 여기 첫 번째부터 여기 끝까지의 합은요, 요거 빼기 요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포함하는 거는요, 이거 빼기 이게 되겠죠. 이 값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값이 몇이에요? 요 값이 지금 3이죠. 이 3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거에서 이걸 빼서 3을 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연속 부분수열의 합이 0인 걸 구하겠다라고 하면요, 지금 얘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8의 개수를 세주면 돼요. 앞에 있는 8의 개수를 세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8이었다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를 뺀 게 0이 되죠. 그 말 자체가 여기가 0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가 8이었다면요, 자, 얘 입장에서 지금 요거 빼기 요게 0이잖아요. 그 말은 이 구간이 0이었, 이 구간의 합이 0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수로 끝나는 연속 부분수열들 중에서 합이 0인 것들의 개수는요, 얘가 지금 8이니까 앞에 있는 8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여기까지 봤으면 간단하죠. 누적합 배열로 딱 만들어 놓은 순간부터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자, 0이 나왔죠? 0 나왔으면 0 카운트 해놔요. 자, 5가 나왔죠? 5 나왔으면 5도 카운트 해놔요. 0 나왔을 때 뭘 할 거냐면 앞에 0이 몇 개 있었냐를 셀 거예요. 앞에 0이 한 개 있었죠? 그러면은 요 구간이 지금 합이 0이란 얘기예요. 다시 6 입장에서는 6이 하나 있었다 세주고, 다시 이 6을 봤을 때 6이 앞에 몇 개 있었냐를 세보니까 한 개 있었죠.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여기를 뺀 거, 그러니까 이 구간이 지금 합이 0이라는 얘기고요. 다시 여기서 8이죠. 그러면은 앞에 8이 없죠. 그러면은 얘로 끝나는 이 부분수열 2, 0이, 6, 0이, 마이너스 5, 6, 0이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 중에선 0인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요, 지금 여기 0이죠. 앞에 0 두 개 있었죠. 그러면은 이 구간이랑 이 구간, 이 둘이 합이 0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있는 자기랑 같은 누적합 값의 개수를 세주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빠르게 구할 거냐? 결국 이걸 구하려고 그래도 앞에 쭉 반복문을 돌려야 되죠. 그쵸? 누적합 배열이 있더라도 앞에 쭉 반복문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카운팅 배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보시면, 자, 0이 있죠. 0이 있고 이제 5가 있고 0이 있으면요, 우리가 0, 1, 2, 3, 4, 5, 6, 7, 8, 9, 10 이런 배열을 하나 만들어놔요. 다 0으로 초기화를 해놓을게요. 10번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만들어 놓을게요. 카운팅 배열이 뭐냐면, 자, 우리가 하려는 작업이 이거였어요. 자, 0 나왔어요. 0에다가 이제 0이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5가 나오면은 5가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되고, 0이 나오면 또 앞에 0이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되고, 6이면 앞에 6이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되고, 이거였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볼게요. 0이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에 0번 인덱스에다가 하나를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 5가 들어오면요, 5번 인덱스를 1을 늘려줘요. 그 다음 0이 들어오면요, 0번 인덱스 1 늘려줄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시점에 여기가 지금 1이었죠. 그럼 앞에 0이 하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카운팅 배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적합 배열을 만들었고, 누적합 배열을 이용해서 카운팅 배열을 만들어준 상황이에요. 이 두 용어에 대해서는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0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아, 여기가 2가 되는구나를 알고, 6이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1이 되고, 또 6이 들어오는 순간 뭘 알겠어요?
지금 앞에 6이 하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을 하나 늘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이제 개수를 셀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잘 될 것처럼 보여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스텝이 좀 많은 문제예요. 첫 번째로 완전 탐색으로 했을 때 너무 느리다. 근데 연속합 문제니까 연속 부분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니까 그럼 이걸 누적합으로 바꾸자. 누적합배열 한번 구해보자 라는 스텝이 하나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개수 똑같은 거에 개수를 세면 되는구나. 그럼 똑같은 게 몇 개 있는지 세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라는 데서 카운팅 배열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카운팅 배열을 만들려고 하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는 게 얘가 음수가 될 수가 있어요. 누적합 배열이 지금 우연히 다 양수인 케이스가 나왔는데 음수가 나오면은 음수 인덱스를 만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map이라는 자료형을 사용하게 돼요. map이라는 건 뭐냐면 map int, int라고 만들면요. 참고로 자바에서는 tree map을 사용하시면 돼요. tree map.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있죠. 이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C++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map int라고 만들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배열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인덱스로 뭘 쓸 거냐 라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어떤 걸 담을 거냐 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m 이런 걸 만들어 놨다고 할게요. 이러면은 이제 배열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인덱스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m에 뭐 이런 거 있죠. 100만 10만이네요. 네, m에 10만에다가 5를 넣는다고 6을 넣는다거나 이런 게 가능해요. 지금 요게 사이즈 같은 거 안 정해놨죠. 일반적으로 이런 문법을 사용하려면 int m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쵸? 크기 미리 정해놓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그런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int가 아니라 스트링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문자를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앞이 이 인덱스로 어떤 값을 쓸 거냐라는 건데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int로 했을 때 이 아래 배열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요. 지금 100번 인덱스를 사용하려면 원래 배열에서는 최소 101개 이상 있어야 되죠. 그렇죠? 101개 이상의 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요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딱 이렇게 쓰면은 100번 인덱스만 딱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m에 1000은 7 이런 걸만 쓰잖아요. 그럼 지금 이 둘을 실행하고 나면은 100번 인덱스랑 1000번 인덱스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1000개 넘는 배열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음수도 가능해요. -5번 인덱스를 만들면은 그냥 -5로 사용하는 거예요. -5에 대한 값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인덱스만 딱딱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배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트리형 자료 구조인데 내부 구조까지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필요한 인덱스만 만들어내는 배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 스트링을 사용하면은 여기다 문자열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독특한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으면 여기가 음수여도 상관이 전혀 없죠. 그래서 요거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배열을 만들 건데 int n이라는 걸 만들고 int array 10만 개를 만들게요. 그리고 누적합은 이 배열에다가 저장할게요. 10만 개 조금 넘게 만들어 놨고요. 이제 일단 입력을 받아야겠죠. n에다 입력을 받고 1부터 n까지 가면서 이제 array i에다 입력을 받아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인덱스부터 채웠죠. 왜 이걸 1번부터 채우느냐? 지금 여기 누적합별 보시면 제가 아까 굳이 앞에다 0 채워 넣었잖아요. 이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이게 없이 이렇게 간다면요. 되게 곤란해지는 상황이 언제 생기냐면 요거에 대한 합을 구할 때 곤란해져요. 왜냐면은 요거에 대한 합은 지금 여기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요거에 대한 합을 구하려면 여기서 이 앞에 걸 빼줬잖아요. 근데 여기 걸 구할 때는 여기서 뺄 게 없어요. 그럼 요거에 대한 예외 처리 if문을 걸어놔야 되죠.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는데 앞에다 0 붙여놓으면요. 아무런 예외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를 구할 거 하면은 여기서 요거 빼주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0이라는 걸 채워놓음으로써 어떤 예외 처리가 굉장히 간편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채우게 되고요. 누적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채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프리픽스 i는
프리픽스 i-1 플러스 array i 라고 구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의 누적합에다가 지금 이 값을 더해주면 그 요거에다가 이걸 더하는 형태니까 여기에 누적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까지의 누적합 더하기 현재 값이라고 해서 프리픽스 i-1 앞에까지의 누적합에다가 현재 값을 더하겠다 라고 구해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누적합은 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t i는 0부터 n까지 가면서 찾아줄 거예요. 0부터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요 맨 앞에 있는 거 지금 이제 카운팅 베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해줄 건데, 자 지금 요 값이 0이죠. 요 값이 0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얘 입장에서 앞에 여기 0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카운팅 베어를 얘까지, 카운팅 베어에다 얘까지 넣어줘야, 얘에 대한 정보까지 넣어줘야 우리가 요런 구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기 위해서 저희가 카운팅 베어를 이제 0번부터 보면서 채운다는 얘기고요. 원래는 이제 카운팅 베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열로 만들어 볼게요. 카운팅 배열을 만든다면, 자, 프리픽스 i랑 같은 게 지금 몇 개 있냐를 세줘야 되죠. 그래서 롱롱 answer 같은 걸 만들어 놓고 answer에다가 0을 넣어 놓은 상태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자, 프리픽스 i랑 같은 게 몇 개 있냐라는 거는 cnt에 저장이 돼 있을 건데, ans에다가 지금 프리픽스 값이 만약에 5였다면 5가 이제까지 몇 개 있었냐라는 거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cnt에 프리픽스 i 5가 하나 더 나왔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죠. 원래는 이런데 지금 여기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굉장히 큰 값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맵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었죠. 맵 같은 경우에는 include 해주시고 using namespace std 해주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했었어요. 맵, 우리가 인덱스로는 int를 쓸 거죠. int 넣고 넣을 값도 int예요. 그쵸? 몇 개 있냐를 넣을 거니까 여기도 int라고 해서 cnt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걸 대체한 거예요. 이걸 대체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평소 원래 쓰던 배열이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대신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게 이걸 대체해서 인덱스를 이제 필요한 인덱스만 만들면서 int를 넣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고 바로 출력하시면 끝이에요. 자, ANS가 롱롱이니까 LLD로 해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보면 4가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이걸 실행해보면 2가 나오죠. 그리고 이대로 제출까지 해보면 만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누적합이랑 요 맵이랑 카운팅 배열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푸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해요. 뭐냐면, 자,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결국 요 얘 기준에서 앞에 0이 몇 개 있냐, 얘 기준에서 앞에 몇 개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0이 총 3개 있었죠. 0이 총 3개 있었어요. 0이 3개면 얘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쌍이라고 하면 얘가 1개를 셀 거고 얘가 2개를 셀 거니까 이제 3개 있었다 라고 계산을 해주겠죠. 그쵸? 얘는 앞에 1개를 셀 거고 얘는 2개를 셀 거고요. 0이 4개 있었으면요, 얘는 1개, 얘는 2개, 얘는 3개를 세가지고 총 6개겠죠. 그럼 사실 우리가 이걸 순서대로 볼 필요 없이 얘네 정렬해 놓고 0, 0, 0, 5, 6, 6, 8 만들어 놓고 0이 3개네, 5가 1개네, 6이 2개네, 8이 1개네. 그러면은 얘는 각각 1개, 2개를 세줄 거고 얘는 셀 게 없고 얘는 1개를 셀 테니까 총 4개였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계산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네 순서가 내부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국 우리가 0이 3개 있었으면은 얘네가 어디에 어떻게 위치해 있든지 얘는 1개, 얘는 2개 셀 거니까요. 그래서 얘네 사이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렬해 놓고 같은 것끼리 뭉쳐가지고 계산한다면 맵이라든지 뭐 카운팅 배열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이건 직접 한번 구현해 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 문제에서 그냥 답이 나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얻어갈 게 있으면은 그걸 다 얻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알려드린 방식 2가지 다 직접 구현해 보시고 그 다음 만점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렸으니까 단점 문제도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